네, 통합과학 특강 주간지 4-2 전기에너지의 생성과 수송 부분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 도선으로 된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 더 센 전류를 얻기 위한 방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할 때 그 유도 기전력을 더 세게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유도 기전력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유도 기전력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표현하죠.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N은 이제 가문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의미합니다. 즉 코일의 가문수가 더 많을수록,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더 높을수록 우리는 더 센 전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 니은 자석을 천천히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가 당연히 빠르게 움직일 때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기억과 니은 중에선 니은이 정답이고, 다음 디귿 리을 코일의 조선을 더 많이 감고 적게 감고, 아까 우리 N이 클수록 V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코일의 조선을 더 많이 감는 것이 전류가 더 세겠고, 마지막 미음 비읍은 자기장이 센 자석을 이용한다, 자기장이 약한 자석을 이용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장이 센 자석을 이용할 때 단위시간당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더 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파이는 BS, 즉 B는 자기장, S는 넓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식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B가 의미하는 게 자기장이고, 시간에 따른 자기장, 즉 자기장의 세기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V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자기장이 센 자석을 사용할 때 더 센 전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비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코일에 막대 자석의 S극을 넣는 순간 코일에 연결된 검르기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검르기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지금 그림의 경우에서 S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코일은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S극이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코일의 위쪽을 S극으로 만들고 아래쪽을 N극으로 만들어서 자석을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일의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면 이제 앙페르의 오르나스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흐를 때 우리가 검르기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흐를 때를 구해주려면 이렇게 흐를 때는 이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기 중에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이제 되는 경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코일의 N극을 가까이 할 때. 코일의 N극을 가까이 하면 코일을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N극을 가까이 하면 코일을 밀어내기 위해서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이 N극으로 되겠죠. 그러므로 1번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2번, 코일에서 N극을 멀리할 때, N극을 멀리할 때는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므로 2번은 틀린 보기이고요. 3번, S극을 멀리할 때, 코일에서 S극을 멀리할 때는 이제 S극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은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겠죠. 그러므로 3번도 정답이고, 네, 4번, 코일에서 N극을 멀리할 때, 코일에서 S극을 멀리할 때, 우리가 N극을 멀리할 때에는 이제 자석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멀어진 자석을 우리가 방해하려고 잡아당기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므로 이 경우는 틀리고, 코일에서 S극을 멀리할 때 우리 3번에서 봤듯이 이 경우는 맞는 보기죠. 그럼 4번은 한 가지 경우는 만족하고 한 가지 경우는 만족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이고, 마지막 5번, N극을 가까이 할 때, S극을 멀리 할 때, 둘 다 1번, 3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있는 방법을 있는 대로 모두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 우리 1번과 3번을 합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코일과 자석을 이용하여 유도전류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는 1번. 코일을 자석의 S극으로 가져가는 경우. 이제 코일을 자석의 S극으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 코일과 자석 사이 거리에 변화가 생겨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자석의 N극을 코일 속에서 빼내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선속이 변화가 되겠죠. 3번. 자석의 S극을 코일 쪽으로 가져가는 경우. 이것도 자기선속의 변화를 유도하고요. 4번.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는 경우. 이때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 그 어떤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 5번. 자석을 코일 속으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경우. 이때도 자기력 선속 변화가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5번도 유도전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자기선속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기선속은 그냥 단순히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N극, S극 이렇게 있을 때 자석의 안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바깥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있는 걸 우리가 자기력 선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자석을 얘를 가까이 하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자기력 선속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4번. 그림은 자석 코일 검류계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검류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자석의 극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할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면 검류계 빙결도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둘이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검류계 바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는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고 N을 가까이 해주게 되면 우리 자석이 다가오므로 자석을 밀쳐내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석을 N극을 멀리할 때, N극을 멀리할 때에는 자석이 멀어진 자석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으로 되겠죠. 그래야 이제 서로 인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N극과 S극이 생기는 방향이 다르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주게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검류계 바늘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검류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까 3번에서 말했듯이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 있을 때, 근데 거기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을 때, 그때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검류계 바늘 또한 유도기 전력이 생기지 않아서 검류계 바늘 또한 움직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그림은 검류계 G가 연결된 코일에서 자석의 S극을 멀리할 때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기억.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자기력 선속이 3번에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이 자기력 선속이라는 게 이 N극과 S극에 가까울수록 더 세지고 N극과 S극에서 멀어질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S극이 코일과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자기력 선속이 이렇게 세게 존재를 하다가 약해지므로 그 변화량이 커질 것이고, 만약에 지금 S극이 여기까지 있을 때, 다시 S극이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일 때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더 클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에는 애초에 자기력 선속이 작으니까 더 작아지는 정도, 그러니까 변화량도 더 작아질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다시 자석이 멀어질수록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도 더 작아지니까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랑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랑 이쪽의 변화량이 이쪽의 변화량보다 더 세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여기에서 생기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도 왼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AGB이다. 우리 S극을 멀리 해주게 되면 코일의 오른쪽이 인력을 유도해서 N극, 왼쪽이 S극이 되므로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 이용해주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결국 AGB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네, 여기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은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므로 자석과 똑같은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므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같다 라고 해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일대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코일의 왼쪽 부분이 N극이 된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코일에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코일은 우리 변화를 싫어한다 해서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석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석이 밀어내고 자석이 멀어지면 자석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코일에 이때는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자석을 밀쳐내기 위해서 코일은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오른보기이고 2번 유도 전류는 AB 방향으로 흐른다. 이때 우리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 이용해주게 되면 전류 이렇게 흐르게 돼서 결국 AGB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2번도 맞는 보기이고 3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가 세진다. 아까 이거 우리가 1번 문제였나요? 1번 문제에서 봤듯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더 세진다 해서 3번도 맞는 보기이고 4번 코일의 가면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가면수가 많아질수록 유도 전류가 세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자석의 N극을 코일에서 멀리할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N극을 멀리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5번이 틀린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그림과 같이 가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자석의 N극을 멀리 할 때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을 옳게 짝지는 것은, 첫 번째 가에서는 S극이 가까워지니까 이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 돼서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 써주게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B, G, A 순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N극을 멀리하면 이제 N극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 써주게 되면 이렇게 흐르니까 결국 AGB 방향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그림 가는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는 것과 나는 검률계 연결된 코일의 S극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증가한다. 우리 자기력선 아까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세진다고 그랬죠. 자기력선 수가 많고, 그러므로 자석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자석의 극도 가까워지니까 우리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말해서 여기서 첫 번째, 자석이 가까워질 때는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두 번째, 자석이 멀어질 때 자기력 선수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검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GA이다. 가에서 N극이 가까워지므로 N극을 밀어내려면 코일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돼서 앙페르 오르나스 법칙 써주게 되면 전류 AGB 방향으로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검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GB이다. 나는 S극이 가까워지므로 S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코일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 돼서 앙페르 오르나스 법칙 써주게 되면 BGA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꼬마 전구를 연결하고 막대 자석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도록 떨어뜨렸다. 가는 막대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접근할 때를, 나는 가의 막대 자석이 코일을 빠져나온 직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동안 꼬마 전구에 불이 켜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 이와 같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 원리를 이용한 예로 전동기가 있다.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 원리는 우리 전자기 유도가 되겠죠.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를 유도한다 해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전동기는 지금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 발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동기, 얘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물질. 두 번째 발전기, 발전기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니까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가 돼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니은, 가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전구 B 순이다. 가에서 N극이 가까워지니까 코일의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앙페르 오르나스 법칙 써주게 되면 전류는 A 전구 B 순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이고, 디귿, 막대 자석이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동안 막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였다. 지금 막대 자석이 가에서 나로 이동할 때 이 막대 자석이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죠. 아까 우리 발전기에서도 운동 에너지를 통해 자기장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데, 가에서 나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막대 자석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여 이 꼬마 전구의 불을 켜주게 되고, 그 다음 남은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에 비해 나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꼬마 전구를 켜는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어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일 내부로 자석을 떨어뜨리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실험 과정, 가에서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를 h로 놓고 n극을 아래로 하여 자석을 떨어뜨린다. 그럼 나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를 h로 놓고 s극을 아래로 하여 자석을 떨어뜨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지금 거리가 h, 남 n극이 아래로 가 있죠. 그러면 기억, 자석이 지점 P를 지날 때 자석과 코일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일 때, 자석이 지점 P를 지날 때, P를 지나게 되면 우리가 자석이 코일과 가까워지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석을 밀어내는 청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힘이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 니은,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코일 내부의 자석에 의한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네, 자석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 극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코일 내부의 자석에 의한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멀어지면 자기선속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디귿, 자석이 지점 Q를 지날 때 코일 내부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Q 방향이다. 우리 Q를 지나게 되면 위쪽이 S, 아래쪽이 N이라고 했기 때문에 S극이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S극이 멀어지면 S극을 당겨주기 위해서 코일의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으로 되고, 그럼 이때 코일 내부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자석 안쪽에서는 S에서 N이고 자석 바깥쪽에서는 N에서 S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되는 방향은 P에서 Q 방향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 나는 지금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를 EH로 하고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여 떨어뜨린다. 그럼 기억, 자석이 P 지점을 지날 때 코일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지우고 다시 아래쪽이 S극, 이 높이는 EH이고 위쪽이 N극. 그럼 P 지점을 지날 때에는 S극이 가까워지고 있죠. S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고, 앙페르 오르나스 법칙 사용해주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A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고, 니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근데 지금 나에서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EH이고 가에서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H이므로 우리가 떨어뜨릴 때 속력이 나에서가 더 크게 되겠죠. 그러므로 자석을 더 빨리 가까워지게 하는 경우가 나이므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마지막 디귿,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지점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서로 반대이다. 우리 아까 지점 P를 지날 때에는 A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이제 지점 Q를 지날 때를 확인해주면 되는데, 다시 지우고 Q를 지날 때에는 아래쪽이 S극, 위쪽이 N극이고, 그러면 N극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자석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코일은 자석을 당기기 위해서 아래쪽은 S극, 위쪽이 N극으로 되게 돼요. 결국 앙페르 오르나스 법칙을 이용해주게 되면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Q를 지날 때는 A 방향으로 흐르므로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 문제. 그림은 에날멘선이 500번 정도 감긴 플라스틱 관 안에서 네오디민 자석을 넣고 양쪽 끝을 마개로 닫은 후 플라스틱 관을 좌우로 흔드는 것을 나타냈다. 그때 에나멜선에 LED가 연결되어 있고 플라스틱 관이 좌우로 흔들리면 LED에 불이 켜진다. 기억 보게 되면 플라스틱 관을 흔들면 에나멜선에는 유도가 흐른다. 우리가 플라스틱 관을 흔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네오디민 자석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에나멜선에서 자기력 선속에 변화가 생겨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LED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플라스틱 관을 흔들면 에나멜선의 유도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다음 니은,
LED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보기고. 그 다음 디귿. 플라스틱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LED의 밝기는 더 밝아진다. 플라스틱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자석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LED의 밝기도 더 밝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그림은 종이면에 놓인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플러스 X방향의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점 P는 도선에 고정된 점이다. 그럼 P의 위치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기억 보게 되면 점 P가 0에서 4cm까지 움직일 때 도선에 흐른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지금 P가 0cm일 땐 여기, P가 4cm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도선에 흐른 유도 전류의 세기, 아까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n은 지금 가문수에서 도선이 한 바퀴 감아져 있으므로 n은 일정하게 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량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 정사각형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도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0에서 4cm까지 움직일 때는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량도 일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선에 흐른 유도 전류의 세기도 당연히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먹이고 니은 점 P가 4cm와 20cm를 지날 때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그러면 지금 점 P가 4cm를 지날 때는 이 경우이죠. 그때 우리가 도선과 자기장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자기장 영역은 도선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즉 도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20cm 지점을 지날 때에는 도선이 자기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자기장 영역은 도선을 가까이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끌어당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자기력이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둘이 자기력 방향은 둘 다 왼쪽으로 같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점 P가 12cm 지점을 지날 때 유도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 12cm 지점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여기가 될 때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고 모든 도선의 면이 다 자기장 영역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에너지의 생성과 수송, 발전기의 원리. 14번 발전기의 작동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일정한 세기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네, 이거는 일단 틀린 보기입니다. 왜냐면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코일의 단면과 자석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정한 세기라는 게 틀려서 기억은 틀린 보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심화 과정을 좀 설명해 보자면, 지금 도선과 자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석은 자기력 선속을 n에서 s로 이렇게 일정하게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선이 움직이게 되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것인데, 우리 아까 유도기 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였죠. 여기서 델타 파이에서 이 파이에 해당하는 게 자기력 선속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시간에 대한 자기력 선속,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그림의 상태에서는 자기력 선속이 0이 되겠죠. 도선을 통과한 자기력 선속이. 그 다음 자기력 선속이 코일이 돌아갈수록 증가하다가 도선이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이 자기력선과 수직이 됐을 때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로 해서 0까지 가다가
이제 180도 돌았을 때부터 270도 돌 때까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다가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사인 그래프의 형태를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심화 과정을 설명해 주자면, 미분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것이 t에 대해서 파이를 미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이 파이 t 그래프에서 지금 그래프의 개형이 사인 형태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에 따른 이제 유도기 전력은 사인을 미분한 코사인의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 유도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르고, 그 다음 90도 지점을 지났을 때 유도기 전력이 가장 작게 생기고, 그다음 180도를 지났을 때 또 유도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르고, 그때는 0도랑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다음 270도 지점은 안 흐르고 다시 360도 지점에서 세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일정한 세기 유도전류 흐른다. 유도전류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므로 기억이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니은, 코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류는 A 방향으로 유도된다. 지금 코일이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N, S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처음에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0이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자기력 선속 자기장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니까 이 코일에서는 반대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겨서 그 방향에 따라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을 써주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방향은 이제 A 방향이니까 정답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전구가 밝아진다.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당연히 이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세지게 돼서 전구가 밝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에서 나 과정, 즉 0도에서 90도 될 때까지와 나에서 다 과정, 90도에서 또 180도 넘어갈 때까지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그 말이 지금 아래 그래프에서 우리가 0에서 90도까지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90도에서 270도까지는 이렇게 반대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 270도가 넘어가서 360도까지 당연히 360도까지는 다시 처음과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알아두면 굉장히 좋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15번, 그림은 간이 발전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죠. 기억,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이거 당연히 맞는 보기겠죠. 그 다음 니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이것도 맞는 보기이고요. 디귿, 코일의 회전 속도가 클수록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크다. 당연히 회전 속도가 클수록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 그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는 전동기, 나는 발전기이다. 지금 가는 우리가 이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구를 키우는 것, 전구를 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가 발전기가 됨을 알 수 있고, 나는 지금 우리가 전지를 연결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 프로펠러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전동기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1번 틀린 보기이고, 2번 가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화한다. 반대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거고, 3번도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가에서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바뀌면 전구에 불이 오지 않는다.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바뀌더라도 전류가 반대로 흐를 뿐이지 전구에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발생시켜서 유도 전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구에 불이 켜지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나에서 전지의 극을 바꾸면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지의 극을 바꾸면 이제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바꾸니까 당연히 코일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그림은 순서대로 전동기와 발전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지금 전지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니까 전동기, 나는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 코일을 손으로 돌려서 전지를 키우는 발전기가 되겠죠. 기억, 가에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나에서 자석 사이의 코일을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전구의 밝기가 더 밝아진다. 코일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속이 더 많이 바뀌게 되면서 전구 유도 전류가 더 크게 형성돼서 전구의 밝기도 더 밝아지게 되겠죠. 다음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장치이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가는 지금 그냥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 나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그 자기장 변화를 통해 유도 전류를 유도시킨다 라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원리를 사용한 게 맞지만 가는 아니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지금 우리 이거 발전기가 되겠죠.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나로 회전하는 동안 니은에서 기억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가에서 나로 회전하면 지금 자기력 선속이 왼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방향이 자기력 선속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코일은 오른쪽 방향이 자기력 선속을 형성시켜서 결국 앙페르 오름나서 법칙에 의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즉 니은에서 기억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 맞는 보기이고, 마지막 디귿,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가일 때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나는 우리가 도선과 자기력선이 수직이므로 나일 때가 가장 크겠죠. 나일 때가 최대가 되고, 그러므로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므로 되게 틀려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그림을 자수 사이에 코일을 넣고 터빈을 이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발전기이고요. 그러면 보기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을 향한다. 당연히 자기장은 자석 외부이므로
N에서 S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다음 니은. 코일이 더 빨리 회전할수록 전구가 더 맑게 빛난다. 코일이 더 빨리 회전할수록 유도 전류가 더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전구가 더 밝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디귿. 가에서 나로 회전하는 동안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지금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의 자기력 선속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가에서는 자기력 선속이 0, 나에서는 자기력선이 이제 최대가 되므로 오른쪽으로 형성되는 자기력선이 점점 증가하므로 결국 코일 안에서는 왼쪽으로 형성하는 자기력선이 형성될 것입니다. 오른쪽이 증가하니까 그걸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써주게 되면 전류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전류 흐르니까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그 다음 그림은 발전기 구조의 일부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발전기가 작동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지금 발전기니까 발전기는 우리가 지금 자석을 돌려서 이제 전류를 생성하는 것이죠. 즉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발전기의 원리이고, 그럼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야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맞는 보기이고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자기장이 계속 변화를 주고 있죠. 얘를 돌려서. 그러므로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유도 전류를 생성한다 라는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디귿. 발전기의 자석이 코일 속에서 회전하면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원리 그대로 설명한 것이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이용하는 원리가 다른 하나는 1번. 버스 탈 때의 교통카드. 교통카드는 이제 우리가 교통카드 대는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 자기력 선속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카드를 찍게 되면 그 변화를 카드가 이제 알아채고 그걸로 통해 유도 전류가 형성되므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원리이고요. 그럼 2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당연히 전자기 유도이죠. 3번. 도서관의 도난 방지 장치. 이것도 출구에서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면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다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도난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전자기 유도를 응용한 것입니다. 4번. 공항 검색대의 금속 탐지기. 얘도 마찬가지로 도난 방지 장치랑 똑같이 자기장을 계속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에 자기장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변화가 감지되면 금속이 탐지됐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되고요. 마지막 5번. 휴대전화를 진동하게 하는 전동기. 우리 전동기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우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므로 5번 혼자 원리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